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가짜뉴스 단속반 단속반! 빠밤 가짜뉴스 거기 멈춰라. 아직도 부끄럽습니까? 네. 선글라스 계속 쓰고 계시죠. 부끄러워서 선글라스를 못 벗고 있습니다. 자, 반개혁 기득권 복병 의사 권력이 나타났다. 요거 절대 좌시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요 뉴스인데 이게 왜 가짜 뉴스인가요? 박지희 네, 의원? 이게 일단은 정부가 그동안 계속해서 검토해왔던 이런 부동산 감독기구의 윤곽을 공개를 했고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밝힌 기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부가 이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뭐 탈세라든지 뭐 허위 거래라든지 불법 대출 이런 거를 좀 한 번에 감시를 하기로 한 건데 네. 이게 이제 막 부동산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사생활 침해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투기 세력을 잡는 데만 집중을 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제목 보면 전세 얻어준 것도 단속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전월세 거래할 때는요. 네. 이게 이제 자금 출처 계획서를 받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분석원이 생긴다라고 해서 달라질 거는 없고요. 이게 한국경제단 경제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전세금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거를 뭐 어떻게 상속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물론 이제 부모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은 일정 금액의 한 2% 정도 이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거는 있기는 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다 단속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서. 국민들의 어떤 심리를 네. 좀 자극하는 그런 나쁜 기사 제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제 단속을 하겠다는 거는 뭐 아파트 신고가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 뭐 우리 아파트는 8억이니까 8억 이하에 파는 부동산하고 다음부터는 거래하지 마. 이런 식으로 담합을 해서 아예 공인중개사까지 협박하고 이런 행위를 좀 단속하겠다는 거죠. 경기도부터 단속이 시작이 돼서 네. 전국 지자체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위주로 그렇습니다. 극악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지 전세 같은 거는 전월세 커버하지 않는다. 네. 가짜 뉴스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전공의 집단 휴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공공의대 신설 강행 의지에 대해서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라는 걸 알면서도 저희가 어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뭐 조민 씨 뉴스도 그렇고 가짜 뉴스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도 라디오를 듣다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홍문표 의원이 나와서 공공의대 뭐 시도지사 추천으로 입학한다라는 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아직도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짜뉴스다라고 말을 했는데 가짜뉴스라고만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나온 그 경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라고 또 적반하장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공공의대 전광훈이 너무나 많아. 전반스가 여기저기 전반스야. 적반하장. 네. 응? 근데 사실 그렇게 국회의원마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국민들도 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공의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가짜뉴스가 생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세균 총리가 전북 쪽에 공공의대를 세우려고 하는 전화를 압력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20대 국회에서 복지위 회의록이 이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정세균 총리가 전화를 해서 전북 쪽에 이제 그 거기 원래 서남대였나요? 서남대가 없어지면서 생긴 그 자리, 그 부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공의대를 세우고 병원도 만들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나쁜 게 이게 전라도 얘기를 계속하면서 또 지역 감정까지 같이 자극을 하고 있는 그런 전화를 겁니다. 하신 건 사실이에요?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이게 보시면 다음 뉴스가 있거든요. 네. 전화를 정세균 총리가 직접 전화를 한 게 아니라요. 보시면은 이용호 의원이 당시에 이제 내가 부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세균 총리가 거기 빨리 그 좀 세울 수 있도록 얘기를 해봐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남원 임실 순창 기반의
국회의원이니까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그 자기 지역인 거잖아요. 49명의 티오 네.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살려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문제 해결을 좀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맞아요. 그걸 가지고 마치 음. 정세균 총리가 네. 압력을 그래서 어제 강한 이제 것처럼. 이용호 의원이 성명도 내고 음흠. 막 지금 그 해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전히 이제 총리까지 나서서 음. 전라도에 공공의대를 세우려고 한다라는 말이 막 타당하게 기본적으로 퍼지고 있거든요. 일베류의 의사 단체들이 여전히 공공 의대는 공산화 그리고 전라도에 대한 뭐 그런 뿌리 깊은 혐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음.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 뭐 이 법안을 좀 이거를 좀 추진을 해야겠다. 이 정책을 추진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뭐 야당 의원에게도 그렇고 얘기를 해서 의견을 묻고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이제 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진짜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게 딱 떨어지게 가짜 뉴스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좀 애매하게. 네. 진짜 저도 지금 여쭤보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가짜예요? 사실이에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전화를 네네. 한 게 가짜다라는 거는 아닌데 전화를 하긴 압력을 했는데. 넣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한 사실만 가지고 저렇게 네. 가짜 뉴스를 만들면은 헷가닥 사실은 속기 쉽습니다. 네. 힘들어요. 네, 그런가 하면 의대 정원 늘리자던 서울대 병원장이 왜 180도로 네. 입장을 바꿨나? 이거는 지금 이게 뭐 가짜 뉴스인가요? 뉴스가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들 네. 이거는 맞는 말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들이 이제 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아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음. 본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 저희가 김현수. 지난주부터 네, 계속 계속 강조를 하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매일경제의 서울대 병원장이 네. 이렇게 썼어요. 의대 정원 확대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아주 제대로 쓰셨어요. 네, 그죠? 그리고 이거는 네. 지금 작년 12월이잖아요. 네, 작년 12월 21일. 올해 5월에도 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5개월 뒤에도 네. 김현수 서울대 병원장께서 원격 의료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인 비대면 거죠. 진료.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반대하는 건데 여하튼간에 네, 그러면서 적당한 의사 수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게 뭐 늘려야 된다는 기본적인 그쵸. 취지가 이어지고 있네요. 이제 의사수 확대를 위한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라고 그렇죠. 네.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기사를 소개를 할 정도로 매경과 한경이 네. 똑같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의사들이 지금 뭐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상향을 막기 위한 거고 공공의대 설립을 막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김현수 병원장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의대 정원 늘릴 필요 없다. 공공의대 있어봤자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불과 4개월 전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파국으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 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병원과 의료인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와 정부는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고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도 여기서도 또 주장을 하십니다. 지금 와서는 이제 뭐 정부 정책 추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라, 다 파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제가 일부를 추려왔는데 네, 사실은 이제 좀 추가적으로 SNS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자료입니다. 의대 입학 정원이 89년부터 93년까지 3,058명, 네. 2003년까지 살짝 늘었어요. 3,253명으로. 근데 이제 2000년 의학 분업 당시에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의협의 요구사항이 감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줄여버립니다. 2004년에 3,097명으로. 그리고 또 더 줄여요. 네. 지금 인구는 늘고 있는데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이상한 노릇이죠. 인구가 4,400만에서 5,100만으로 16% 증가했는데 그 사이
의사 수는 6%. 절대적으로 비교를 해도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김현수 그 병원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한국 의사 수가 가장 낮다, OECD 국가에서. 근데 인구당 의료 시설 이용은 가장 높다. 그리고 고령화로 의료 수요 계속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거는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많아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논리를 스스로 반박하고 있는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1년에 500에서 1000명 정도의 의대 정원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700명까지 증원을 해야 된다, 1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400명 증원한다고 하는 거를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0명인데 네. 정부에서 400명을 네. 10년간 그것도 꼴랑 10년 동안만 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400이 아니라 700명을 늘려야 되는데 400명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는 거다. 너무 적었구나. 네. 자, 거기다가 살짝 보태면 네. 지금 어제 이 단독 기사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YTN에서. 맞아요. 이것도. 요거 이제 저희가 쭉 지난주부터 제기해온 내용인데 YTN에서 뒤늦게 단독을 걸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이렇게 조금 전에 병원장의 주장처럼, 서울대 병원장의 주장처럼 이렇게 늘리자고 네. 해서 실제로 이런 늘리자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당시 박근혜의 복심이었던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까지 냈었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안이 나왔을 때는 깨갱 가만히 있던 의사단체들이 박근혜 독재, 문민 독재 시절에는 무서우니까 깨갱하더니 그러니까 민주화가 만만한지 정치적으로 들고 나오고 있다. 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요게 왜 가짜 뉴스입니까? 네,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서 낸 뉴스인데요. 네. 국민들이 의사 파업에 가슴 졸이고 있는데 대통령은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네. 저희가 잠깐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렸던 거를 어제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나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이 말을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사단체 카톡방이 난리가 네, 났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친구라고. 대통령이 네. 의사와 간호사를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정부가 우리한테 대화하자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대통령은 뒤에서 또 편가르기 하고 있고 우리한테 왜 간호사들 이러는 고생하시는데 거냐. 그거 격려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들만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만 빨아줘야 돼?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1등만 이렇게 편애를 해달라 이거 아니야 지금? 네, 그렇죠. 못됐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지금 코로나19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물론 많지만 간호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수의 간호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렇게 중앙일보 보니까 네. 편가르기 하네요. 파업 의사에게는 유감이라더니 네. 간호사의 헌신은 칭찬한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중앙일보는 그렇죠. 이간질을 지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가 오히려 편가르기를 하는 게 아닌가. 센터신문이 네. 이름은 센터신문인데 절대 센터에 있지 않습니다. TV조선은 의사 짐 떠맡았다며 간호사에게 위로를 하니까 뭐 이간질 하나 이렇게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비난을 자기들이 지금 그렇죠. 출판하고 내적 있어요. 비난인 것 같아요. 내적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수도권 대학병원 전임의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 발언이 의사 파업에 지금 뭐 기름을 붓고 있다, 불난데 기름 붓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코로나19 방역의 공을 간호사에게도 돌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간질이다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하태경 의원의 발언까지 소개를 합니다. 저는 사실 하태경 같은 사람은 말로 이게 어그로라고 그러나? 네. 어그로 전문꾼, 정치꾼 아닙니까? 사실 이분이 8.15 그 광복절 집회 때도 사실 그 시작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 행렬을 허락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때 자기 간도 특설 때 장군은 똑같이 했잖아요. 지들도. 네. 그리고 그 관원상제, 특히 제례 같은 경우 집시법
위반 대상이 아니기 음. 때문에 법원에서도 노타치했던 건데 자기들도 그렇게 해놓고 지금 계속 문제 삼는 하태경을 키워주고 있어요. 진행이 네.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에 또 젊은 간호사회라는 분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이 의사들의 집단 행동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처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좀 진짜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또 대통령을 약간 비난 아닌 비난을 하는 그런 불만을 조금 토로하는 그런 입장문을 또 페이스북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원래도 이 업무 환경이 되게 열악했는데 네. 의사들 때문만은 아닌 거다. 지금 요즘에 생긴 게 아니다 이건데 네. 요즘에 생겼다는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조선일보에서 젊은 간호사회를 소개를 하면서 뭔가 이 간호사들의 대표 단체인 것처럼 또 소개를 하는 게 저는 이거 뭐 분명히 젊은 간호사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간호사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전체 간호사의 입장을 또 대변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런 네. 시점에서 젊은 간호사회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네. 슬기롭게 생각한다면 조선일보 등에 의해서 이간질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네. 좋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 아이유가 이제 아이스 조끼를 선물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유가 이제 간호사들에게 기부했다는 뉴스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뭐 간호사뿐 아니라 의사에도 방호복을 보냈다라고 뒤늦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음. 이게 DC 인사이드 아이유 갤러리에 올라왔던 글이에요. 그래서 음. 대통령이 가수 아이유도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부호품을 보낸 걸 얼음 조끼를 보낸 걸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때 페이스북 메시지에 같이 쓰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왜 아이유가 간호사만 도와준 것처럼 말하느냐 이런 말하는데 아니 기사가 당연히 간호사만 도와줬다고 났으니까 대통령님도 그렇게 쓰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와서 간호사만 보낸 거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아이유 이용하지 말라라고 일부 팬이 그러니까 팬 한 명이 글을 올렸어요. DC 인사이드 갤러리에. 근데 지금은 그 글이 또 삭제가 됐거든요. 논란이 있어가지고 왜 지금 시점에 그런 글을 올리냐 해서 삭제가 됐는데 이거를 또 가지고 모든 아이유 팬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야, 한국 경제 모든 아이유 팬들이 문에 발끈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화를 시켰어요. 말로는 네. 편가르기 이용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편을 가르는 이런 고도의 센스. 이게 유치하네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 언론사들이 당시 아이유가 얼음 조끼 보냈을 때 그 냈던 기사들을 보면요. 세계일보 같은 데서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네 이거 이제 뭐 아이유 기증한 아이스 간호사들 인증샷, 간호사분들한테 간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간호사 이렇게 다 써 있고 간호사라고 사실 써 있네. 물론 의사분들이나 아이유 의사라고 써 있는 그 자켓도 있었나 보죠?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또 여하튼 찾아봤는데 그렇게 언론 보도에 간호사들한테 네. 갔다고 하니까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맙다. 그쵸. 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네? 사실 이제 아이유 씨가 간호사들에게 그럼 처음에 이렇게 얼음 조끼를 보냈을 때 아니 아이유 왜 간호사한테만 보내? 의사한테도 보내야지 이런 의문을 제기를 그때 하던지. 아니 지들이 의사한테 그럼 보내든가. 참,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남 돕기도 참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예, 이런 갈라치기 하는 세력들 때문에. 참. 그래서 한국경제에서 본인들도 더위에 지친 간호사 위에 1억 상당의 아이스 조끼 쾌쳐 이렇게 이렇게 본인들이 보도를 써놓고. 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는 편가르기 이용 말라라고 자기네가 기사를 이렇게 써놓고 네, 근데 간호사한테 똑같이 이렇게 또 했다고. 기자도 똑같습니다. 김예랑 기자. 김예랑? 네, 김예랑 기자. 야, 얘랑 똑같아요. 놀지 마. 농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기사가 또 생각이 나네요. 네. 예? 코로나가 싫어. 한국일보와 국민일보가 마치 간호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하기 싫어서 집단 사표 낸 것처럼 요거 제재를 받았었어요. 네. 알고 봤더니 이분들 오히려 더 코로나 때문에 더 계약 기간보다 오래 일을 하셨잖아요. 오래 일을 해서. 알고 봤더니 미담이었는데 네. 그때 한국일보와 국민일보 제재를 당했었는데 이런 친구들 이거 제재감인데요. 제재만 당해서는 안 되나 봐요.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제가 또 주워온 가짜 뉴스들이 네. 있습니다. 요거. 자, 이거 자꾸 제가 국어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언론이 팩트를 제대로 다루기 이전에 이 국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가짜 뉴스가 잘못된 표현 때문에 생기는 현상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청와대가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정광훈이 어제 병원에서 나오자마자부터 뭐 입으로 똥을 뱉어나기 시작했죠. 네.
네. 전반수가 똥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공권력 살아있음을 네. 보여주겠다. 그래서 뭐 네. 1개월 이내에 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자기가 순교하겠다고. 네. 참. 근데 이 발언하고 나서 또 순교가 실시간 검색어 1위였습니다. 네. 순교를 욕되게 하고 있어요. 여하튼 간에 자, 그런 정광훈이 순교라고 하는 발언을 했을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바로 엄포라는 단어입니다. 엄포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죠. 사전적으로 엄포를 보면 실속 없는 큰 소리로 남을 위협하거나 으르는 짓. 응? 실속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말할 처지가 아니거나 잘못한 사람이 네. 도리어 남한테 승질내는 거. 그러니까 엄포는 전광훈 씨가 넣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자, 깜짝 놀랄 골 때리는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청와대가 정광훈 비난에 공권력 운운하며 엄포. 아니 이거 엄포가 아니지 않나요? 경고라고. 그럼요. 청와대가 엄포를 정광훈이 엄포를 놓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엄포를 놓다. 엄포를 놓다. 네. 네. 청와대가 엄포를 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가짜 뉴스 이거는 이전에 청와대를 비난할 목적이었나? 잘못된 기사입니다. 자, 또 여기 보면 세계일보 음. 태어나자마자 엄포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이게 근데 맞는 거죠. 이렇게 쓰는 언론이 제법 있어요. 쿠키뉴스 또 있나 음. 볼까요? 청와대 엄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이게 국어를 못하는 친구들한테 응? 엄포가 약간 그런 뭔가 엄격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요? 뭐 뜻을 모르는 거야, 얘들이. 네. 응? 여기 보면 청와대 쿠키뉴스 정광훈의 엄포 이런 식으로 응? 많이 있습니다. 네. 여하튼 뭐 한두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로 제가 쿠키뉴스 지적을 했는데요. 한심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어제지요. 국민의힘 예, 보도자료 이제 내려왔더라고요. 홍보국에서 이렇게 표기해 달라고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라는 거를 이제 뿌렸어요. 보이십니까? 자, 한국어로 국민의힘 띄었으면 안 된대. 붙여야 된대. 붙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네, 붙이라고. 영어로 People Power Party. 이게 인민의 힘 정당이잖아요. 응? 아니면 민중의 힘 정당. 네. 인민민주주의. People's Democratic 뭐 북한에서 쓰는 네. 말이에요. people은. 응? 자, 중국어, 일본어, 고쿠민노 치까라. 자, 그래서 이거 토착 외구당이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이거 국민의힘 홍보국에서 이렇게 써달라고 했으니까 고쿠민노 치까라당 이렇게 불러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쿠민노 치까라당.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 아니야? 고쿠민노 치까라당. 고치당. 예? 고치당. 아니면 고치당. 네. 고치당 좋다. 고치당. 고쿠민노. 역시 우리 박지 아나운서 창조적이에요. 고치당. 응? 네. 왜 고치당이에요, 뭔가 그러면? 고칠 것 같잖아요. 고치당? 잘못된 걸. 네, 고쿠민노 치카라당이라고 네. 분명히 이 홍보국에서 써달라고 했으니까 토착 외구답게. 그쵸. 또 중국어라고 하시면 또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또 중국어도 싫어하니까. 고쿠민노 치카라당. 네. 괜찮죠? 짧게 네. 고치당. 고쿠민노 고치당. 네. 네. 고치당 아이고. 좋습니다. 의미도 좋습니다. 좋고. 자, 그러면 네. 저희 고발뉴스 뉴스 비평에서 앞으로는 국민의힘을 고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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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쿠민노 치카라당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빵빵빵. 네, 좋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낸 게 네. 반응이 괜찮네요. 고치당.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디어를 또 박지희 아나운서가 또 아름답게 또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고치당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패러디. 근데 요건 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영상 짧아.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당 요거를 찰스가 도장을 찍습니다. 어디다 네. 찍을까요? 네, 11번에다 11번에다 찍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거 정말 역사에 회자될 짤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도 작은 웃음 전해주는 우리 찰스. 와,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게 이건 여기 아래다 찍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도 아니고 네. 위도 아래도 아니고 바로 11번에다 찍어버리는. 순간적으로 팔에 힘이 풀리신 건지 안타까워요. 이 옆에 요 사람 여기다 분명히 찍으라고 했는데
아, 정말 허무합니다. 역사에 남을 네, 뭔가 자살골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고. 짤. 역시 고쿠미노 치카라당의 아이디어를 제시해준 찰스 안의 아, 여기 근데 국구민노당인가요, 그러면? 고쿠민노당이네요. 저기는 고쿠민노당. 고쿠민노당이 이제 고치당이 됐습니다. 네. 자, 요거 상당히 중요한 현상을 한겨레가 지적을 했어요. 저희 고발뉴스 뉴스 비평을 모니터하고 있지 않는가 싶을 정도인데요. 부동산과 비정규직까지 꺼내면서 항복도장 찍으라는 전공의들. 결국은 정치 투쟁화,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이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이 중심이죠. 네. 정치 세력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본인들이 그냥 뭐 정말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파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부동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부동산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제 주변에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자기 SNS에 이제 올릴 때 정부가 부동산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처럼 우리 의사들도 그렇게 본인들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 부동산 얘기가 왜 나올까? 근데 저는 네. 사실은 이분이 박지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야. 네. 이분 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서 대학 졸업한 지 4년인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학 졸업한 지 4년 뒤에 이런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직종이 있나요, 대한민국에? 대학 졸업한 지 4년 만에, 5년 만에 네.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권력 기관 단체의 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없죠. 없어요. 그래봤자 뭐 청년위원장? 그럼. 네, 이 그러니까 정도, 정당에 네. 가서 어떤 역할이 네. 부여된다면 모를까.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지 대학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는 이유로 의대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힘이 실린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성적 가지고 기득권화 되는 사회는 대단히 야만적인 사회, 후진적인 사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소년급제, 과거급제했다는 판검사들 그 이유만으로 젊은 나이에 영감이라고 불리우고 기생집에서 요정에서 나이 자기보다 10대 뭐 10살 20살 많은 사람 조인트 까면서 그렇게 굴림해왔던 역사를 우리는 비민주적인 전체주의 사회에서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군인들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이 무슨 보안사 무슨 뭐 맡으면은 막 진짜 기고만장해지고 이제 그런 그 뭐 타고난 권위 이를테면 귀족을 우리가 배제하고 그리고 물려받은 권위를 부정하고 네. 그리고 군인 권력을 뛰어넘으면서 민주화를 일으켰죠. 군부의 권력을 그리고 검찰 권력을 개혁하면서 이제 민주화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제 남은 게 바로 이거야. 우리 사회에서 자기 아주 어린 나이에 권력을 어마어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의사 집단밖에 없어요. 의사 나오면 최소한 아무도 못 건드려. 면허증을 못 건드려. 네. 의료법 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살인을 하더라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의료사고로 사람 목숨을 잃게 해도 그럼요. 계속해서 진료를 할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완전 철밥통에다가 어린 나이에 의사 선생님이라고 닥터라고 꾸벅꾸벅하지. 그 이번처럼 몇 명이 앞장서 가지고 막 일베류의 친구들이 앞장서서 진료 거부하면 언론들이 알아서 파업이라고 써주고 살살 기고 정부 국회에서 면담하자고 대화하자고 하니까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애들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 권력, 일베류의 의사 권력을 극복하는 게 촛불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민주화를 위한 투쟁 전선이 아닌가. 왜 그런가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작년 7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거. 네. 이거 보세요. 이게 어머. 지금 권력화된 의사 단체의 모든 걸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독감 검사를 받으려면 네.
은행 지금 뭐 2만 원, 2만 5천, 3만 원씩 내고 검사 받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그거를 건보해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럼 독감 검사 받는 거를 소비자들이 얼마나 1년에 지불하느냐? 지금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지불이 2천억이 넘는답니다. 독감 검사만 받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2천억을 쓰는 거야. 네. 그러니까 건보해서 그거 우리 지급 항목으로 할게. 보험으로 커버해 줄게. 그러니까 이 의사들은 자기들 그런 매출이 준다 이거예요. 본인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진료 비급여로 하겠다는 거지. 네. 비급여로.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심포지움 하는데 대한 소아 청소년과 의사회, 응? 문재인 지지율 철저히 떨어뜨려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아름다운 전통 이어받자. 와. 이미 자기들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세력화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옆에 문재인이 우리 아이들을 목을 졸라 줄일 것이다. 이거는 무슨 논리로 이렇게 뭐 개논리죠.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본인들 목을 졸라 줄이고 자기들 수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입이 줄어든다. 이거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이런 회장.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진료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대집이 옛날에 무슨 뭐 소처럼 막 머리 받고 막 그런 동영상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심포지움 하자고 토론자로 불렀는데 자기 토론 안 하고 끝까지 이렇게 누워 있었답니다. 단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의사 한 번 자격 획득했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 대우받으면서 평생을 국민과 환자들을 업신여기도록 우리가 방치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군부를 정리하고 그리고 검찰 권력을 해체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한번 수능 시험 잘 봐서 의대 갔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 등치고 환자들 이렇게 우습게 하는 이런 누워있는 자의식의 의사단체. 자, 방금 말씀드렸던 소아과 의사회장 토론장에 누워있었던 사람. 자, 요 사람이에요. 바로 배 나왔잖아요. 여기 허리둘레 최소한 42.5 정도 됩니다. 바로 요 사람은 더 나가요. 요 사람 아니고 요 사람 같은데. 근데 좀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은데. 자, 이게 왜 의료 권력이라고 하느냐면 정치적으로 필요할 땐 정치 세력화되지만 또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로비스트 단체가 됩니다. 보세요. 아니 간호조무사를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을 고발한 간호조무사 있어요. 요 분을 이부진 수사 방해를 위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소아 청소년과 의사회에서 이 사람을 뜬금없이 고발합니다. 이건 저는 삼성이나 이부진 쪽에서 로비가 들어가지 않았나 강하게 의심스러운데 자, 그때도 되게 이상해서 대한소아과 청소년과 의사회에서 왜 이걸 이렇게 치고 나오나 이런 짓만 하는 애들인 줄 알았더니 이런 짓도 하더라. 그래서 얘들 말은 그거예요. 환자 정보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의료법 위반했다. 의료법은 사실 의사들이 만든 게 의료법이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에 의사가 최소한 항상 5명 정도, 약사가 4명, 그러니까 9명 정도가 의료인 스스로, 이거는 명백하게 SBS에서 손혜원 의원 조질 때 썼던 이익 충돌입니다. 자기네 관련된 법을 자기들이 만들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유리하게만. 그런 자기들이 만든 의료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자, A씨는 이부진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똑같은 수법이에요. 지금 이부진의 형제 이재용도 프로포폴 수사받고 있는데 그 내부 고발자를 지금 또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수법이야. 여기 보면 바로 그 친구가 임현택이네. 아까 누워있던 친구가. 임현택 소아 청소년과 의사회 회장. 정치 세력화 됐던 그 친구가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A씨의 제보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거 지네가 검증해봤어? 오히려 이부진 사정에 가정사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추측만으로 대단히 중요한 공익적 제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에 앞서 2개월 전인데 바로 이 임현택 무리들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는 병원에다가 진료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죠. 수사기관이. 당연히 해야죠. 그랬더니 네.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광역수사대장을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어요. 그거 되게 이상한 단체야.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아주 대단히 네. 정치화됐으면서 로비스트 단체처럼 행동을 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이부진 기록 그거네요. 강요했다는 이유로 서울청장을 고발하고 대단히 이상한 행동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의 주어진 사회적인 신망과 조직의 권력, 권위, 권능을 이용해서 자기들 기득권 수호는 물론이고 정치 세력화 또는 다른 공격적으로 자기 기득권을 강화하고 은폐하는데 활용하는 무소불위의 의사 권력이 된 거예요. 이쯤 되면 이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여기가 과연 정말 뭐 하는 단체인지 좀. 이게 누워있는 단체지. 이렇게 누워서 땡깡 부리는 단체. 그리고 엄포 놓는 단체. 이렇게 돼 대통령 있는 거예요. 감옥 보내려고 하는 단체. 이런 단체들이 자기 밥그릇 때문에 이렇게 진짜 배워먹지 못한 행위를 하는 이런 자들이 지금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 안위를 담보로 지금 파업이라고 진료를 거부하고 있죠. 네. 자, 이 류군 시인 혹시 김광석 좋아하세요? 노래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네, 너무 아픈 네.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네. 그 노래 아시죠? 네. 그 아름다운 노래 가사를 쓰신 노랫말을 쓰신 시인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시인을 할 말을 잃게 하고 있어. 의사들이. 응? 어디까지가 바닥인가? 인성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생명을 다룬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유치하고 한심하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이 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응? 정말 바보들 같아요. 네. 자, 이 시인을 할 말 잃게 만드는 사회 정말 잘못됐어요. 최동석 박사님. 최동석 박사, 요분이 김용민 PD 외삼촌입니다. 제가 봤을 때 김용민 PD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집안에 피가 그러게요. 있었구나.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세요.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교육은 엘리트라는 괴물을 양산해왔고 우리의 구조와 시스템은 괴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왔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 구조 개편, 시스템 개혁이 절실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개혁, 사학개혁은 물론이고 이 교육개혁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본격적인 우리 사회 촛불 이후에 우리 사회 대개혁을 필요로 하는 앞당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를 괴물로 만든 의료악법을 개정하라. 이런 청원이 지금 한창인데요. 네. 자, 볼까요? 지금 저희 기사 작성 시에 고발뉴스의 기사 작성 시에는 19만 명이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만 정도 됐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과연 몇 명일까요? 몇 명? 26만 7천. 이럴 때 박수 쳐야 됩니다. 20만 넘었습니다. 네, 넘었습니다. 네. 의료 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자, 2000년 의료악법이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당시 개정된 의료악법은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 면허가 유지됩니다. 여러분, 살인, 강도는 물론이고 성폭행을 한 의사에게 여러분들 아내와 어머니, 딸을 맡길 수 있습니까? 수술을? 맡길 수 없죠. 네. 자, 이제 그렇다면 개정된 의료악법을 우리가 개정해야 됩니다. 이게 의료법 외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어. 야, 이런 철밥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의료법은 자기네가 만들었어. 더구나. 의료법 당시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가 5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 이 철밥통을 보장하는 의료법 개정을 위해서 2018년까지 총 19건이 발의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 의사공화국입니다. 의사 권력. 네. 이번 참에 정말 우리가
당장 코로나19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합의는 필요합니다만은 음. 정말 못된 송아지, 뿔난 송아지들 핵심 네. 주동자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이 분노한 시민 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의료법이 의사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사실 모르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럼 생떼라는 생떼를 피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하시죠. 의료법 개정. 저희가 방송 끝나고 상단 게시물로 네. 상단 고정 게시물로 여러분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건 좀 주변에 뭐 친구들 카톡방이나 이런 데 좀 네. 많이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우리 26만.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인 네, 거잖아요. 일단 뭐 답변 요건은 충족을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네. 힘을 좀 여러분들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국시 거부한 의대생들 구제 반대 40만 원. 요게 맞아요. 이제 일주일 연기됐는데요. 네. 근데 일주일 뒤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많은 의사들이 시험을 보러 가지 않을까. 몰래라도 가지 않을까. 요거 네. 이제 연판장을 애들이 공개적으로 돌리니까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연판장을 좀 돌리고 있잖아요.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시험 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강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의사 권력이 얼마나 심각하냐. 자, 영남재분 회장, 청부살해 사모님 남편, 허위진단서 혐의 무죄. 요거 상당히 큰 사건이었죠. 그 여대생 살해한 분이죠. 그 청부살해 사모님,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의 특혜성 형 집행정지를 위해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씨의 남편, 이 윤길자의 남편 류원기 영남재분 회장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형집행 정지를 위해서 남편이 어디 가서 허위 진단서를 띄워온 거야. 자, 그러면 허위 진단서를 띈 사람 누구냐? 박병우 세브란스 병원 교수야. 벌금 500만 원밖에 안 돼. 와. 벌금. 이게 사법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법의식을 무시하는 이런 엄청난 위법 행위인데 딸랑 500만 원. 5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차라리 그쪽에서는 더 많은 대가를 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 허위 진단서 발급 대가로 $10,000를 받았어요. 네. $10,000. 요즘 환율로 한 1,2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200만 원. 그럼 최소 이거 이상은 벌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구속 기소됐으면 형을 살려야 되고 네. 이런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사는 환자 보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나 볼까요, 이 양반? 허위 진단서 발급한 연세대 교수는 여전히 재직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병원도 나가고 학교도 병원도 나가고 애들도 가르쳐.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한테 교육받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생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의료법이 계속 이런 괴물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괴물의 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지금 청원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악법 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저희가 방송 후에 링크를 상단 고정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요거 좀 상당히 어제 이재용 기소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저희 고발뉴스가 삼성 전문 저격 방송인데 삼성 전문 너무나 적게 방송을 했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기소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근데 기소 사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직 팩트가 아니죠. 네, 검찰은 공소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공소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어요. 이재용 일당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위한 의도적 여론 조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 뭐 쭉쭉쭉쭉 뭐 해서 언론 대응 방안을 마련했어. 사기치기 위해서. 특히 15년 6, 7월 경에
이제 요게 이제 그 이른바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라고 알려진 제일모직의 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경제적 영향력 등을 이용해서 언론 기고문을 대신 작성한 다음 경제계 저명 인사들에게 전달하여 기고문 취지대로 인터뷰하도록 하는 등 합병의 우호적인 언론 보도를 유도했다. 요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유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뭔가 스스로 찔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본인들 당당하다고 얘기를 네, 하지만 우호적인 언론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네. 자기들이 홍보실에서 기고문을 써 음. 언론 기고문을 대신 작성한 다음에 이름만 차명으로 경제계 저명 인사를 이름만 빌려서 이 사람 명의로 언론사에다가 보도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제 그 말빨이 있는 네. 사람들 이름을 빌려서 네. 지네가 쓴 글을 그 사람들 명의로 게재되도록. 이거는 조금 전에 허위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 아직도 대학 강당에 있다. 강단에. 네. 그것처럼 이거 동등하게 또는 더 이상으로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죠. 언론인 또는 저명인사라고 하는 사회적 신망을 이용해서 사기에 협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런 처벌을 하지도 않고 있고 그런 차명 기고 행위를 허락한 언론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이게 그런 보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언론들이.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당히 리스키하다. 라고만 보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거꾸로 오히려. 이제 기소가 됐는데. 네. 어제 이어서 많이 올랐네요. 그제 이어서 계속 올라가. 신혜서 PD 5만 원만 꺼줘. 한 주만 사게. 어제 50달러 보내주신 진짜. 걸로 샀어야 되는데. 어제 샀어야 되는데 계속 오늘 2,000원 올랐잖아 또. 네. 자, 이재용이 없는 삼성전자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계속 삼성전자가 위험하다고 하고 네. 동시에 검찰이 밝혀낸 언론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공개하거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저희가 더 좀 준비한 가짜 뉴스가 있는데요. 오늘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가짜 뉴스 어땠어요? 오늘 가짜 뉴스 아주 속 시원한 것들 많았고, 근데 오늘은 좀 화가 나는 것들 많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의뢰기라고 불러도 될까요? 의뢰기. 네.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의뢰기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의사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잘못된 보도하는 기자들 기레기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좀 해야 될 일, 알려야 될 일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웃기는 뉴스와 가짜 뉴스 저희가 웃으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